익스클로코 재킷 12차 시 기본 테일러드 재킷 안단 및 안감 패턴 메이킹.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부터는 재킷 실물 제작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볼 재킷은 베이직한 테일러드 컬러 재킷으로 저는 익스클로코 재킷 3차 시, 4차 시, 5차 시, 그리고 6차 시에 준비한 재킷 패턴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익스클로코 재킷 변형 중 테일러드 컬러가 있는 다른 디자인의 재킷 패턴을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실물 재킷 제작 첫 번째 단계인 재단용 겉감 패턴과 안단, 안감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테일러드 재킷 도식화입니다. 익스클로코 재킷 초반부에 다룬 재킷인데요. 실물 재킷 제작을 위해서 두 가지 변형을 해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엽 다트 만들기입니다. 이 다트는 일반적인 착용 상태에서는 라펠 아래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데요. BP 옆에 남은 다트 분량을 목 옆으로 보내는 패턴 변형으로서 익스클로코 재킷 10차시 재킷 패턴 활용해서 이미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변형은 뒷판 어깨에 있는 어깨 다트의 삭제입니다. 어깨 다트 삭제 시에는 견갑골 부위의 입체감을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도록 다트 분량의 절반 정도는 이 지분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제 테이블로 옮겨서 겉감 패턴을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익스클로코 재킷 3차 시에서 저희가 디자인한 기본 테일러드 컬러 재킷의 패턴 초안입니다. 토르스 원형 허리 다트가 있는 것에 뒷판과 앞판을 이용해서 재킷의 길이, 뒷판의 프린세스 선, 앞판의 프린세스 선, 그리고 단추의 위치와 앞 여밈, 라펠과 칼라까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몸판에 맞추어서 두 장 소매까지 저희가 패턴을 디자인해서 트루잉까지 마쳤는데요. 트루잉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몸판의 앞판과 앞 옆판, 뒤 옆판, 뒷판, 그리고 칼라, 두 장 소매, 윗소매와 아랫소매 이렇게 총 7개의 조각으로 저희가 완성 패턴을 만들었는데요. 이 패턴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실물 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어깨 다트를 삭제시키고 그리고 앞에 옆 다트 남아있는 것을 목 옆에 다트로 이동시키는 변형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패턴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약간의 변형을 해서 그 패턴을 가지고 실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초안을 이렇게 새로운 종이에 베껴서 다시 한번 패턴 조정을 해주려고 하고요. 소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패턴을 몸판 완성된 후에 약간 조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겉감 패턴이 완성이 되면 겉감 패턴에서 약간의 변형을 해서 안감 패턴과 안단 패턴을 만들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앞판에 목엽 다트를 만들지만 안단에는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판은 2개를 베껴서 안단용으로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어깨 다트를 없애고 목엽 다트를 생성시킬 것인데요. 간단하게 어깨 다트, 뒤 어깨 다트부터 삭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cm 정도의 어깨 다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0.7에서 1cm 정도는 어깨 이지 분량으로 두고 어깨 길이를 앞판 길이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앞판 어깨 길이보다 1cm 정도의 이지 분량이 있도록 길이를 맞춰주시고요. 어깨 다트는 이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1cm 정도의 이지 분량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량을 깎아주게 되겠고요. 나중에 아모레 모양은 패턴 트루잉 과정에서 앞판과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옆 다트를 닫으면서 목 옆 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옆 다트의 위치는 앞판에 이 꺾인 지점을 지나면서 라펠의 접힘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리고 라펠이 젖혀졌을 때 가려주는 정도의 길이로 할 것인데요. 저는 직각으로 BP점까지 이어지는 길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펠이 짧을 경우에는 이 다트의 길이도 짧아져야 됩니다. 패턴을 분리시키고 BP를 향해서 정확하게
옆 다트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생성되는 빨간색 다트 선을 잘라줍니다. 새로 생길 다트 역시 BP점을 회전점으로 해서 벌려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기존에 있던 이 작은 옆 다트가 BP를 중심으로 해서 닫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패턴에 구멍이 있으면 안 되니까 패턴지를 아래 깔아주고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생기는 목 옆 다트의 분량은 2cm에서 2.5cm 내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번 제 치수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옆 다트 분량에 따라서 목옆 다트의 분량은 달라지지만 이 다트의 분량을 너무 크지 않게 해줍니다. 저는 2cm 정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주 조금 작은 분량이 남지만 이 작은 분량은 패턴 툴링 과정에서 사이드 프론트 패널과 맞춰주면서 길이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트는 끝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의 길이 별이라고 하면 측정을 하고 이 길이와 동일한 길이가 되는 곳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벌리는 과정에서 이만큼 동그라미 분량의 목둘레선의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원래 목둘레선 길이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 길이를 위쪽에서 다시 줄여줌으로써 원래 목둘레선의 길이를 유지시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목옆 다트의 모양은 약간 배가 나온 둥근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다트의 양쪽 길이가 같아지는 위치에서 너치 표시를 다시 해주고 다트 분량은 2cm로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뒷판의 어깨 다트를 삭제시키고 앞판의 옆 다트를 없애면서 목옆 다트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패턴 툴링 과정을 통해서 몸판의 패턴을 완성시킵니다. 익스클로크 재킷 4차 시와 6차 시에서 소개드린 패턴 툴링 방법을 통해서 기본 테일러드 컬러 재킷의 몸판과 소매 컬러 패턴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패턴은 겉감 재단용 패턴입니다. 재킷 패턴의 메인이 되는 겉감 패턴이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로 겉감에 맞는 부속 패턴을 디자인합니다. 테일러드 컬러 재킷은 앞판의 여밈 일부분이 젖혀져서 라펠이 되기 때문에 라펠이 젖혀졌을 때 옷감의 안쪽 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단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앞판과 뒷판의 안단 부분인데요. 재킷 패턴 디자인 초안을 베껴서 안단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킷의 겉감 패턴이 완성되면 겉감 패턴으로부터 안단과 안감 패턴을 분리시키는데요. 앞판의 경우에는 목옆 다트가 생겼기 때문에 패턴 초안에서 목옆 다트가 생기기 전 모습을 미리 베껴 두었고요. 뒷판의 경우에는 패턴 툴링이 끝난 완성된 패턴을 새로운 종이에 베껴 그립니다. 뒷판부터 안단선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단은 뒷중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깨선까지 이어지는데요. 어깨선에서는 4cm가량, 뒷중심에서는 7에서 8cm 정도 길이로 해줍니다. 그리고 뒷중심에서 직각 맞춰주시고요. 어깨선까지 둥근 모양으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앞판의 안단은 어깨선에서 뒷판과 동일하게 4cm 맞춰주시고요. 밑단은 앞중심에서 8cm 정도 폭으로 해줍니다. 아랫부분은 앞중심선과 같은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게 선을 그려주고 윗부분은 4cm 표시한 지점에서 라펠 접힘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어떤 한 지점에서 꺾이면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꺾인 부분은 곡자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연결시켜 줍니다. 자, 지금 그린 안단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안단, 그리고 바깥쪽은 안감이 됩니다. 뒷판도 동일하게 목 부분은 안단, 페이싱, 그리고 아래 부분이 안감이 됩니다. 자, 안단의 어깨선 부분은 이렇게 연결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주세요. 뒷판의 안단은 지금 그려둔 상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앞판의 경우에는 가장자리를 조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테일러드 재킷은 착용 상태에서 라펠 부분은 안단이 바깥쪽으로 나오고, 그리고 첫 번째 단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부분까지는 앞판 패턴이 겉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연결되는 봉제선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펠 부분은 안단을 좀 더 크게, 그리고 첫 번째 단추 아래로는 앞판을 좀 더 크게 패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추 윗부분은 안단을 더 크게 해줍니다. 보통 원단의 두께를 고려하는데요. 3에서 5mm, 굉장히 두꺼운 경우에는 1cm까지도 크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춘추용 얇은 옷감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3mm 정도 더 크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추까지 해서 제로, 동일하게 3mm 이동한 위치로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끝에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단추 위치까지 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3mm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에선 제로가 되게 해주세요. 아래 부분은 앞판보다 살짝 작게 해줍니다. 아래 부분은 완성된 앞판 패턴을 사용해서 동일한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로가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3mm 들어온 지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려줍니다. 이렇게 뒷판과 앞판의 안단 부분 패턴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겉감 패턴에 맞추어서 안감 패턴을 디자인합니다. 화면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안감인데요. 하절기용 재킷인 경우 안감 없이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이번 재킷 제작에서 몸판과 소매 전체에 안감을 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감 패턴은 완성된 겉감 패턴을 활용하여 변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테이블로 옮겨서 안감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작할 재킷은 안쪽에서 보았을 때 안단과 겉칼라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몸판의 전체 그리고 소매 부분을 커버하게 됩니다. 저희 재킷의 구조상 겉감 안쪽에 안감이 위치한다는 것과 안감에 사용될 소재가 굉장히 리지드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안감은 몸통의 가슴 부분에서 그리고 팔뚝 부분에서는 여유분을 약간 더 주는 것으로, 그리고 길이 측면에서는 더 짧게 해주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패턴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판 부분에 안감 패턴을 디자인해 보겠는데요. 트루잉을 마친 뒷판과 뒤옆판, 앞옆판 패턴을 새로운 종이에 베껴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안단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초안을 베껴 놓은 이 나머지 부분을 앞판의 안감 패턴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윗부분은 여유분을 추가해주고 길이는 짧게 해준다고 했는데요. 모든 이동은 수직 수평으로 이동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은 수정을 해줍니다. 아몰 부분을 5mm 정도 늘려줍니다. 이 끝점은 5mm 늘려주고 그리고 5mm 위로 올려줍니다. 옆판의 끝은 위로 5mm 올려줍니다. 자, 겨드랑점은 옆으로 5mm 늘려주고 위로
5mm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겉감 패턴을 이용해서 아몰에 늘어난 5mm 분량을 연결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허리까지 패턴의 선을 베껴줍니다. 이만큼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어깨선은 이렇게. 사이드백 패널은 이동한 이 지점을 지나도록 아몰과 프린세스 선, 옆선을 그려줍니다. 겨드랑점에서 허리 부분까지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겉감 패턴을 유치시키고 옆선 라인을 베껴줍니다. 프린세스 라인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앞판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의 겨드랑점 옆쪽으로 5mm 늘려주고 위로 0.5 올려줍니다. 프린세스 라인 끝점 수직수평 위로만 5mm 올려줍니다. 앞판의 어깨에 수직수평 이동하면서 5mm 암홀 늘려줍니다. 프린세스 끝점 5mm 바깥쪽으로 나간 상태에서 위로 5mm 올려줍니다. 자, 수정된 점들을 지나는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암홀 수정된 점들 지나도록 그려주겠습니다. 암을 그려주고 프린세스 선도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허리선까지 연결도대로 배치시켜 놓고 베껴줍니다. 옆선도 수정된 겨드랑점과 허리 부근 선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배치해 놓고 베껴줍니다. 자, 모양이 변했고요. 앞판의 암홀, 프린세스 선 베껴줍니다. 이번에는 등 쪽에서의 여유 분량을 늘려주는데요. 주름의 형태로 만들어줄 것이고 안단 끝에서 뒷중심선 바깥쪽으로 1.5에서 2cm 정도 바깥쪽으로 나가줍니다. 허리에서 한 8cm 정도 올라온 위치까지 1.5에서 2cm 늘려줍니다. 아랫부분은 사선으로 기본 상태에서는 접혀진 주름 분량으로 옷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등 부분을 활동할 때에는 주름 분량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재킷을 제작하면서 그 구조를 보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 가슴 부분에는 다하트 분량이 남아있는데 이 작은 분량을 다하트로 박지 않고 턱주름으로 박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턱주름 분량은 2개의 너치로 표시합니다. 이번에는 재킷의 길이를 줄여줍니다. 안감은 겉감에 비해서 이렇게 길이가 짧게 됨으로써 착용 상태에서 안감이 바깥으로 밀려 나와서 보이지 않게끔 해주는데요. 저는 2cm 정도 짧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킷의 밑단은 전체적으로 2cm 짧게 줄여줍니다. 빨간색 부분 표시된 것은 안단이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이 안감 패턴이 됩니다. 이번에는 소매의 안감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투잉을 마친 겉감의 큰 소매와 작은 소매를 새로운 종이에 베껴 그리고요. 이 상완 팔뚝 부분은 좀 더 폭이 넓게, 소매 밑단은 길이가 짧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점은 1cm 올려줍니다. 그리고 0.5mm 늘리고 위로 1cm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5mm 늘리고 위쪽으로 5mm 올려줍니다. 수정된 점들을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아몰선을 그려줍니다. 상완 부분도 늘어나도록 팔꿈치 중간까지 패턴을 기울여서 베껴줍니다. 늘어나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연결해 줍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졌습니다. 큰 소매는 위로 똑같이 1cm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쪽은 동일하게 작은 소매 마찬가지로 5mm 올려줍니다. 수정된 점을 이으면서 암홀선을 수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소매 밑단의 길이를 줄여줍니다. 겉감과 마찬가지로 2cm 길이를 짧게 해주겠습니다. 테일러드 칼라는 몸판에 연결된 후에 목선을 따라 올라가다가 다시 접혀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칼라가 젖혀졌을 때 옷감의 안쪽 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과 밖 두 겹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착용 시 겉에서 보이는 겉칼라인데요. 재킷 패턴 디자인 초안에서 만들어진 칼라는 밑칼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밑칼라를 변형시켜서 겉칼라 패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단과 이어지는 부분이 착용 상태에서는 접혀지면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겉칼라가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패턴 초안에서 만들었던 칼라는 밑칼라, 아래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칼라로 만들 것이고 이것보다 사이즈를 좀 더 키워줌으로써 겉칼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종이에 저희가 패턴 초안에서 디자인했던 칼라 패턴을 베껴 그립니다. 바깥쪽으로 0.3에서 0.5mm 더 키워줍니다. 원단 두께에 따라서 늘려주는 분량은 다르고요. 이 부분도 0.3에서 0.5 키워줍니다. 그리고 라인을 베껴 그려줍니다. 목둘레에서는 0.3cm 정도를 늘려줍니다. 겉칼라는 뒷중심을 골로 뜨고요. 그리고 식서 방향은 뒷중심과 일치되게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겉감 패턴을 활용해서 앞판과 뒷판의 안단, 앞판 4개의 안감과 소매 2개의 안감, 그리고 겉칼라까지 패턴을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킷 12차 시 정리, 베이직 테일러드 재킷 패턴 디자인 초안 확인, 재단용 겉감 패턴, 안단 패턴, 안감 패턴, 밑칼라와 겉칼라 패턴. 영상의 핵심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본 테일러드 재킷의 포켓 패턴과 시접 패턴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익스클로코 재킷 영상과 함께 여러분만의 재킷을 꼭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